아니 이번에 서재걸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정말 위험한 도전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자, 어떤 도전인지 한번 보여주세요. 어허. 정제 탄수화물, 우리 몸을 어떻게 해칠까? 네, 이 정제 탄수화물은 이 통곡물 형태에서도 또 정제가 된 거죠. 흰쌀밥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빵이나 떡 같은 것도 바로 여기에 해당되고요. 섬유질이나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것들이 제거된 탄수화물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이 몸에 나쁘다는 얘기가 정말 많이 있었는데 네. 그 위험성을 체감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못하죠. 제가 직접 일주일 동안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서 진짜요?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꾸만 선생님 안 좋은 거 시켜. 어떡해.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망설였는데 근데 또 우리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허. 혈액 검사가 너무 깨끗한 사람이 얼마나 또 단기간에 그렇지. 나빠질 수 있는지도 그 포인트죠. 저도 뭐 체험도 해보고 싶었고 결과도 네. 궁금했었습니다. 오. 아니 건강을 담보로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원래 전혀 그렇게 안 사시던 분이 정말로요? 네. 정말 다른 생활 패턴으로 정제 탄수화물 먹기에 도전했습니다. 서재걸 선생님,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검증하는 의사생활 바로 시작할게요. 백색으로 된 푸드를 일주일 동안 먹어보기로 했거든요. 저는 열심히 나쁜 걸 먹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검사를 먼저 해보고 먹고 나서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먹기 전 현재 체중과 혈액 검사를 해봤는데요. 그 결과는 지금 출발이 77.2kg인데 얼마나 체중은 증가할지 모르겠고 혈액 검사도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제가 94kg, 많이 나갈 때 96kg 정도까지 나갔기 때문에 사실 뭐 바지도 맞는 게 잘 없었고 귀여우세요. 에바 씨 깜짝 놀라셨죠? 다른 분이네요. 살 빼기 전. 그 20년 동안 거의 정제 탄수화물은 안 드신 건가요? 네, 일단은 정제 탄수화물을 거의 먹지 않았을 뿐더러 평소에는 건강 해독 주스를 먹고 뭐 유산균 정도를 먹고 뭐 과일 정도 먹었습니다. 서재걸 엄지가 20년 동안 먹고 있는 식단을 전격 공개합니다. 식탁 위에 푸짐하게 올라와 있는 각종 나물과 해산물, 잡곡밥이 그 비밀? 항상 단백질하고 야채 꼭 집어넣고요. 야채 겉절이, 상추 겉절이 준비했고요. 음식도 많이 안 먹어요. 조금씩 과식을 안 해요. 정말 소식해요. 정말 소식해요. 너무 잘하시는데 과자나 조금 떡볶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거 먹을 때 약간 조금 눈치가 보이고 그러니까 저렇게 드셨던 분이 늘 20년 동안 저렇게 드시면서 야 혈관 건강은 정말 자신했던 분인데 정제 탄수화물이건 뭐 패스트푸드건 백색 푸드건 그래도 음식인데 똑같은 음식인데 뭐 일주일 정도 먹는다고 엄청 나빠지지는 않겠죠. 야 눈빛이 흔들리십니다. 그런데 예, 저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변화가 있을까요? 와. 근데 맛있겠다 그렇죠? 네, 눈은 즐겁네요. 첫째 날 무슨 일인지 휴대전화만 보는 서재걸 엄지. 뭘 보고 계시지? 뭘 이렇게 심각하게 보고 계신가요? 달달한 거 여기 다 있네요. 이걸 보고 안 먹을 수가 없겠네. 못 참겠네 사실 사람들이. 참을 수 없는 치명적인 유혹. 그 정체는 바로 배달 앱. 드디어 깔았습니다. 이제. 주문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예. 회원가입하신 거예요? 아니 뭐 저거 하면서 새로운 문화도 뭐 겪고 그럼요. 그렇겠네요, 네, 뭐. 문화는 좋더라고요. 네. 맛있는 게 많죠. 저렇게 이렇게 배달하신 분도 처음 보셨겠네요 거의. 네네, 저희는 배달하지 않아요. 야 와. 비장하네요. 야 탄산음료 뜯는 것 봐야죠. 야 나무젓가락 본격적으로. 떡볶이. 야 떡볶이 맛있겠다 근데. 야 저분한테 저기 비장한 거죠? 비장했습니다. 야 떡볶이. 진짜 와 원래 야채만 드시던 분이 선생님, 근데 떡볶이를 왜 이렇게 비장하게 드시나요? 일단은 밀가루 위주의 음식 중에
제일 폭탄 같은 음식이긴 하니까 주로 밀가루, 밀떡이 이제 주로 많고 또 고추장에도 사실 밀가루가 들어있고 일방적인 탄수화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아, 밀가루가 양념에 있어요? 어묵은 또 단백질 아닙니까? 거기도 밀가루가 있죠. 어묵에도. 다 밀가루구나. 느낌 안 해. 찍어 드시네. 네. 소스에 찍어 드셔. 그럼요. 마무리로 탄산 음료까지 마셔줘야 식사 끝. 검증 이틀 차. 열심히 일한 뒤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선택한 음식은 빵과 크리미한 커피를 먹으려고 왔습니다. 아 와플 좀 얼마나 맛있는데 저거 아이스크림하고. 자, 시럽 듬뿍. 시럽 넣어줘야죠. 진짜 전 시럽을 안 먹거든요. 아, 근데 정말요? 뭐 커피도 시럽을 안 넣어요. 살찌는 소리가 들린다. 맛은 있네요. 정제 탄수화물 먹기 3일차. 오늘의 메뉴는 아우, 두툼합니다. 뭐. 예. 칼로리로는 최고 같습니다. 또 찍어 먹어야지, 이렇게 소스에. 저 맛있겠다. 갈릭 소스인가요? 네. 디핑 소스. 디핑 소스. 맛있는데. 이래서들 나 살이 찌는구나. 스무디 사러 갑니다. 스무디. 네, 또 직원들도 또 같이 나눠 먹으려고. 식사 후 생각나는 상큼한 과일 스무디. 직원분들 표정 봐요. 너무 좋잖아요. 한 번씩 먹어보고. 어디 원장님이 저런 거를 예전에 안 주셨어요. 그래 선생님이 스무디 사주시나요? 안 사주지. 사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원장님만 이제 원장님 토마토 주세요. 네, 저희는 이제 스무디랑 이게 조금 칼로리 높은 거. 최근에 프로젝트 하고 나서는 되게 많이 드셨거든요. 직원들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같이 먹다 보니까 약간 친근감도 가고 달라 보인다고 원장님이. 그래요. 병원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인간적이야. 그러니까. 병원 분위기는 좋아졌네요. 회식할 수 있고 그런 분위기. 인간미 풍기며 3일차 종료. 슬슬 입이 풀려가는 4일차. 아주 흰색이 찬란한 이 칼국수와 또 만두와 이렇게 해서 식사를 또 하겠습니다. 면치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맛은 있죠, 칼국수가. 만두도 점점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조금 그 배가 더부룩하고 이런 증상들은 좀 있는데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계속 드신 거야? 햄버거 드시고. 탄산음료. 무조건 탄산. 정제 탄수화물 먹기 5일차. 네, 흰쌀밥과 또 면 종류, 그다음에 튀김, 또 돈가스. 세트 메뉴구나. 네. 맞아요. 아니 양이 점점 늘어나는. 늘어나네. 야, 이제 느낌 안 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동까지. 우동 먹어야죠. 입에 별로 걸리는 게 없고 또 기름진 걸 먹으니까 또 괜찮고 네, 맛은 없진 않습니다. 크리미한 커피를 먹고요. 맛있습니다. 또 제가 밀가루 먹기로 했으니까 얼그레이 케이크입니다.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짜장면 시켰고 탕수육도 있고요. 또 이 탄산음료 꼭 필요하죠. 그래서 같이 한번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흰쌀밥에 잡채 해서 또 같이 먹겠습니다. 이게 다 밀가루 음식하고 흰쌀밥이니까 오늘 저녁은 또 이렇게 포식하게 됩니다. 엄지장 덕분에. 나중에 책임 물을 거예요. 누구한테든. 소스에 찍어 드셔. 그럼요. 표정이 편안해지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사실 단계 입에 들어가면은 기분이 그렇게 좋아. 행복해. 이제 익숙해졌어요. 왜 일주일 한다고 그렇게 많이 변할까?
일주일간의 정제 탄수화물 섭취 과연 몸에 어떤 변화를 불러왔을까? 야, 이건 진짜 대박이네. 대박? 왜요? 변화가 있어요? 상상도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정말요? 진짜? 뭐지? 자, 이렇게 엄지제왕 시청자들 위해 일주일 동안 이건 살신성인이거든요. 예, 우리 서재걸 선생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일단 쳐주시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는 안 한다 그랬는데 또 한 번 해주셨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요? 네. 아니 괜찮지 않죠. 예, 아직도 여파가 있는데 이 열정이 넘쳤던 사람인데 에너지가 어디로 다 빠져나간 느낌? 그게 굉장히 있어. 먹긴 먹었는데 옛날보다 힘이 더 없는 거예요. 연령, 이게 제일 연령 큰 엄청 문제인 것 같고 일주일 만에 충격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충격적인. 진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걱정되네요. 서재걸 엄지를 충격에 빠뜨린 결과를 공개합니다. 야, 2.7kg. 정제 탄수화물 먹기 전에는 몸무게가 보니까 77.2였는데, 야, 79.9. 이제 앞자리 바뀌겠어요. 네. 정제 탄수화물이라는 게 아무래도 칼로리가 높으니까 칼로리 높은 음식을 먹었으니까 살이 쪘겠지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일단 단 음식은 단 음식을 불러요. 이게 중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설탕, 흰 밀가루로 얘기되는 정제 탄수화물은 입에 들어오자마자부터 위장에 들어가기도 전에 침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바로 뇌의 쾌감 중추를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제 탄수화물을 탐닉하게 되면 불과 일주일도 되기 전에 내가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혈당을 빠르게 높이기 때문에 인슐린에 의해서 혈당이 빠르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가짜 저혈당 증상이 나옵니다. 무기력해지고 기운이 없고 우울해져. 빨리 올라가는 혈당이 빨리 떨어지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또 먹어야 돼요. 또 땡겨요. 또 먹어. 그러니까 그래서 땡기는 이게 그런 악순환으로 계속 달달한 거를 찾게 만드는 거거든요. 아니 원래 자기 전에 뭘 안 먹는데 그 일주일 동안은 계속 그 탄산음료가 땡겨서 달지 않으면은 물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탄산음료를 먹어야 뭐가 좀 시원한 느낌? 목에 좀 따끈따끈하게 있어야지. 따끈따끈 그쵸? 자극되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 느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너무나 짧은 기간 안에 지금 3kg 정도가 찌신 거잖아요. 그러면 뭐 체중 증가뿐만 아니라 건강상에도 이상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저도 너무 깜짝 놀랄 만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 정제 탄수화물 먹고 일주일 후에 혈액 검사를 했는데 이거 큰일인데. 이거 박효 선생님, 염증은 몸에 나쁜 건데 이거 그러면 서재걸 선생님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다가? 이거 어느 정도예요? 네. CRP라는 검사는 우리 몸속에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검사인데 우리가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게 만성염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성염증에 대한 기준은 뭐 검사실마다 차이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0.1이 넘어가면 일단은 그 경고 신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상이었다가 지금 0.1이 넘어갔거든요. 네. 그러면 만성염증 상태로 지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성염증이 문제가 되는 거는 최근 들어서는 염증이 모든 질병의 씨앗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나 심지어 암도 만성염증에서 출발을 한다고 하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지금 갑자기 이런 만성질환의 씨앗을 지금 몸 안에다가 심은 격이 돼서 진단서 필요하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여러분 예. 볼 때는 이게 뭐 염증 반응만 늘어났다고 생각하시겠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지금 선생님 수치가 저 정도 염증 수치가 올라갔으면 몸 상태에서 분명히 다른 증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잘 보신 게 혈관하고 면역력에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면역력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진짜요? 예, 결과 한번 보여주십시오. 면역력이면 되게 자부하셨는데. 문제가 아니에요? 뭐야? 다 빨간불이에요? 이거 어떡해요? 중성 지방이 엄청 올라가. 아이고 서재걸 선생님 이거 어떻게 큰일 났네. 네, 제가 힘든 과정이지만 제작진에게 치료 비용을 청구하려고 하는 이유도 힘들어도 제 몸이 이렇게 힘들어졌으니까 아이고. 제가 하나씩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 빨간불이에요. 네. 네, 중성 지방은 진짜 제가 평생을 50 이하였었어요. 150 이하가 정상인데 저 그게 자부심이었는데 112가 됐어요. 야, 기준에 비해서는 괜찮지만 네, 많이 본인의 올라갔네. 어떤 그 그럼요. 기준에서는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제가 지방은 알겠는데 그 중성 지방이라는 게 확실히 뭔가요? 뭐예요? 아니 뭐 에바 씨 운동 전문가시니까 체지방이라는 말은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몸속에 있는 체지방의 약 90%가 중성지방으로 되어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 중성지방이 피하 조직에만 쌓여 있으면은 체온을 좀 유지시켜 준다거나 음식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이 비축해둔 에너지를 방출해서 우리 몸이 좀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좋은 성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중성지방이 피하 지방에만 쌓이지 않고 다른 조직에 가서 쌓이게 되면 바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장기에 쌓이기도 하거든요.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예. 보시면 심장과 췌장에 지방이 쌓여 있는 모습인데요. 이것을 빨간색 이제 저희들이 아니에요? 내장 지방이라고 부르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 내장 지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그 이유가 내장 지방의 각종 질환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내장 지방은 염증성 물질을 분비하기도 하는데요. 이 염증성 물질이 혈관에 침투하면 내피세포의 손상을 일으키면서 혈관이 좁아지게 되는 죽상경화증을 만들기도 하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혈관성 질환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림프구인데 이 면역을 보는 림프구가 정말 암 환자나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이 10 이하로 나오는데 정말 암 환자나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이 10 이하로 나오는데 군대요? 저 9 나왔습니다. 면역이 엄청 안 좋은 거네요? 네, 그래서 검사 결과 보니까 면역구 우리가 요즘 면역 하잖아요. 그게 9밖에 안 되니까 정말 놀랐고요. 야, 또 진짜 안 좋구나. 인슐린 수치가 저는 뭐 5 이하였고 항상 인슐린을 조금만 쓰는 사람이다. 진짜 아껴 쓰거든요. 네, 아껴 쓰는 네. 인슐린 세이브하는 사람인데 5.76에서 16.02가 나왔어요. 저게 제일 면역하고 저게 제일 심각한 부분 아니었나 싶어요. 아,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입장에서도 사실 정제 탄수화물이 그렇게 몸에 뭐 해로울까? 그냥 맛있는 거니까 가서 찾아 먹고 아무 생각 없이 빵 먹고 떡 먹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진짜 서재걸 선생님이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느낀 바가 이번에 또 후고 와닿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진짜 이제 손이 가더라도 되도록이면 안 가야 되겠다. 네, 서재원 선생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특명 당뇨와의 존재. 당뇨 예방은 물론 당뇨 전 단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혈당십을 낮춰야 산다. 당뇨를 유발하는 당에 대한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최근 들어 당 함량을 줄이는 로우푸드 열풍이 불고 있는데 그 선두에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설탕을 넣지 않은 제로 칼로리 음료. 제로 칼로리 음료를 먹는 이유는 오직 다이어트뿐인 것 같아요. 일반 음료수에는 당이 너무 많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저를 이제 몸을 건강을 위해서 이제 먹는 경우가 많아요. 자주 마셔요. 그래서 음료라도 조금 더 칼로리가 적은 거를 먹고 싶을 때 고를 때 좀 찾는 것 같아요. 무더운 여름, 청량감은 느끼고 싶지만 당 때문에 망설였던 탄산음료를 마음껏 섭취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 그렇다면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는 혈당에 어떤 변화를 줄까? 전문가의 조언하에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를 섭취한 후 혈당을 체크해본 제작진. 일반 탄산음료 섭취 후 혈당이 소폭 상승한 반면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를 섭취한 후엔 혈당이 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제로 칼로리 음료 속에는 아주 소량으로도 설탕의 수백 배에 달하는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인공 감미료는 장에서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인공 감미료도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요. 인공 감미료 섭취가 과식을 유도해 당뇨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당뇨 예방을 위해서는 인공 감미료 같은 가공당보다는 천연당 섭취를 추천드립니다. 자꾸 당 섭취를 늘리게 하고 과식을 부르는 가공당보다는 미네랄과 비타민, 섬유소가 풍부한 천연당 섭취를 수많은 전문가들이 권장하고 있었는데 혈당 10을 낮추려면 가공당보다 천연당을 섭취하라. 그렇다면
혈당 10을 낮추면서 영양을 더해줄 천연당은 없을지. 실제 건강한 천연당으로 혈당 관리 중이라는 주인공을 찾아 경기도 평택으로 향한 제작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MBN 청개누설팀에서 강청일님 찾으러 왔는데 저희 아버지신데 안쪽에 계시거든요. 따라. 딸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가자 기다리고 있던 오늘의 주인공. 네, 안녕하세요. 꾸준하게 혈당 관리 중이라는 77세의 강청일 씨. 한평생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한가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그는 이렇게 여유롭고 건강한 삶을 되찾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한다. 건강관리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살기 위해서 좀 기본적으로는 게 혈당이 250 이상 올라가고 몸 망가지고 하니까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과거 해외 생활을 하며 식생활에 변화가 찾아왔다는 강청일 씨. 영국에 92년도에 초빙 교수로 갔습니다. 학생 중 하나가 교수님한테는 아세톤 냄새가 나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근데 마침 거기에 의과대학 학생도 같이 세미나에 참석하고 계신데 교수님 아세톤 냄새가 나면 그 당뇨 있을 수 있으니까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병원에 가서 그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면담을 했어요. 그런데 당뇨 증상이 심해서 혀에 그 황태 비슷한 그 갈색으로 변색이 됐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음식물로 수많은 자극을 받는 혀는 면역력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손상돼 당뇨 환자의 경우 황태가 생기거나 갈색으로 변한다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알게 모르게 당뇨로 인한 자각 증상을 겪고 있었다고 한다. 생수 한 번에 다 먹어요. 그래도 안 상하죠, 갈증이. 치과에 가서 고름을 뺐어요, 여기. 잇몸 안에 들은 고름을 뺄 정도로. 그렇게 몇 번 정도 가셨어요? 아이고, 뭐, 한 달에 한 2번, 3번 갈 정도로 그랬죠. 당 때문에 그러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당뇨로 인해 혈관에 과도한 당분이 있는 상태가 오랜 시간 지속되면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강청일 씨 역시 손백선과 활백선, 조갈증, 그리고 말초 혈관 질환까지 여러 당뇨 합병증을 진단받으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왔다고 한다. 아버지 이거 좀 드시면서 하십시오.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될수록 딸 강희유 씨의 마음도 안타까움이 커져갔다는데 얼마나 아픈지도 모르겠고 그냥 일단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뭐 그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는 되게 힘들었어요. 가까이 가서 볼 수도 없고 하니까 그 정신적인 충격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많이 놀랬죠. 하지만 혈당은 잘 떨어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식단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는 강청일 씨. 군것질 같은 걸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 초콜릿 바를 이제 꺼내서 저녁에 책 보면서 굽굽하니까 그거 먹다 보면 3개도 먹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 상당히 달다고 느꼈는데 점점 다른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단맛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것들도 맛을 이제 내가 잘 못 느끼게 그렇게 됐더라고요. 단맛 자체를. 결국은 뭐 대체할 것을 찾아야 되겠더라고요. 대체할 것. 혈당 10을 낮추려면 무엇보다 끊기 힘든 단맛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게 급선무였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단맛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걸 힘들어하시는데요. 특히 당뇨가 있으면 인슐린 장애가 있기 때문에 단 음식에 의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고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맛을 한꺼번에 끊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맛을 확 끊는 것보다는 조금씩 천천히 줄여가면서 음식을 할 때 또 설탕 대신에 흡수가 되지 않는 천연 단맛으로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아버지를 위해 혈당 관리 도우미를 자처했다는 딸 강희유 씨.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버팀목이 됐다고 한다.
건강이 좋은 편이에요. 그전엔 뭐 당뇨도 그렇고 형편 없었는데 혈압도 그렇고 지금 딸아이가 음식도 챙겨주고 운동도 제때 나가서 이게 하라 저게 하라 하니까 난 걱정이 하나 없어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꾸준한 운동과 천연당 등을 활용하게끔 도와준 딸의 노력 덕분인지 강청일 씨의 현재 공복 혈당 수치는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분이 흐뭇합니다. 처음에는 이거 할 때마다 겁도 났어요. 따갑기도 하고. 그런데 수치가 또 얼마나 될까 그런 두려움도 있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정상적인 혈당을 유지하니까 기분도 좋고 설렙니다. 볼 때마다. 당뇨는 긴 싸움이라 생각하며 아버지의 혈당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딸 강희유 씨. 직접 요리를 개발하며 식단을 공부했다고 한다. 그게 뭐예요? 제가 사실은 요리 연구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아버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천연당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레시피에 맞춰서 조금씩 적어보고 있는 노트입니다. 천연당을 활용해서 맛과 영양을 살리는 식단 레시피를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는 강희유 씨는 실제 다양한 요리 자격증을 취득해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했고 요리 연구가로서 많은 이들에게 당뇨 식단 레시피와 건강한 단맛을 알리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아버지 강청일 씨의 혈당 10을 낮춰준 그녀만의 비법, 천연당은 어떻게 활용될까? 마침 식사를 하기 위해 점심상을 차린 강희유 씨. 청장 좋네. 야 이거 달콤하니 맛있다. 단맛을 좋아하는 아버지의 취향에 맞춘 것이 포인트라는데 그러고 보니 강희유 씨가 점심 식사를 위해 음식을 만들 때마다 요리에 공통적으로 넣는 것이 있었으니 정체불명의 네모난 것이 식단의 비결일까? 네, 제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천연당입니다. 그녀가 직접 만들었다는 천연당. 어떤 맛일지 직접 먹어보는 제작진. 은은한 단맛이 있어가지고 이것만 먹었는데도 입안에 감칠맛이 확 도는 것 같아요. 네. 과연 천연당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것의 재료는 마늘입니다. 마늘이요? 네. 일단 마늘은 세계 10대 푸드 중에 당뇨에 특히 효능이 있는 재료로 알려져 있잖아요. 일단 드시게 되면은 알리신 성분 때문에 많이 알싸하고 매운맛으로만 느끼실 수 있는데요. 마늘을 익혀서 당분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천연당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준다는 마늘 천연당. 이 마늘 천연당은 당뇨에 특히나 좋은 마늘이 있다고 해서 그 재료로 만든 거거든요. 강희유 씨가 만들었다는 천연당 속 마늘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 충청남도 아산으로 향한 제작진. 물 맑고 싱그러움이 가득한 이곳에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까?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MBN 청기누설팀에서 특별한 마늘 찾으러 왔는데 저 잘 찾아온 거 맞나요? 네, 안 그래도 기다렸었어요. 잘하셨습니다. 올해로 마늘 재배 경력 8년 차 신판철, 구미순 부부. 이걸 들고 가야 되거든요. 마늘을 수확하러 가는데 삼지창을 닮은 삽이 필요하다. 마늘 손으로 이렇게 뿍뿍 뽑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마늘이 좀 커가지고 손으로 뽑으면 잘 뽑혀지지가 않아요. 뿌리도 이만큼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이걸로 캐셔야 돼요.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마늘밭으로 향하는 두 사람. 그런데 휑해도 너무 휑한 마늘밭.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아이고 2주 전에만 오셔서도 여기 마늘꽃이 많이 있었고 보기가 좀 괜찮으실 텐데 마늘은 이렇게 조그만 씨앗이 달리는데 얘는 마늘꽃이 핍니다. 보라색으로 참 예쁜 꽃이 피죠. 네네.
내년 6월이면 보랏빛 꽃을 피워낸다는 특별한 마늘. 아름다운 꽃 덕분에 온라인상에서는 이 마늘꽃이 핀 곳이 사진 명소가 될 정도라고 한다. 특별한 마늘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는 가운데 수확에 나서는 두 사람. 삼지창삽으로 흙을 들어 올리면 배를 잡고 마늘을 캐내보는데 드디어 정체를 드러낸 마늘. 그런데 성인 남성의 주먹보다 큰 크기를 자랑하는 특별한 마늘. 우리가 알던 마늘보다 그 크기가 훨씬 크다. 마늘 무지 크죠? 네. 네. 이게 코끼리 마늘이라는 겁니다. 코끼리 마늘이요? 네네. 일반 마늘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는 어떨까? 직접 비교해보니 확연히 느껴지는 크기 차이. 일반 마늘 6알과 무게를 측정한 결과 코끼리 마늘 한 알의 크기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왕 중의 왕, 마늘의 황제, 코끼리 마늘은 크기만큼이나 영양소 역시 풍부한데 일반 마늘에는 거의 없는 비타민 A를 포함해 칼슘, 철, 부성 아미노산 등이 풍부하다고 한다. 코끼리 마늘이 혈당 10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이유, 바로 S아릴시스테인이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S아릴시스테인은 혈당 조절을 도울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서 손상된 혈관을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으로 일반 마늘에 비해서 1.3배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코끼리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혈당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S아릴시스테인 성분이 당뇨 환자의 혈관을 보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코끼리 마늘에는 알리신 성분이 풍부한데요. 생마늘에는 알린이라는 성분으로 존재를 하는데 조리하는 과정에서 당뇨 완화에 도움이 되는 알리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알리신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주며 혈액 속 포도당이 세포로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혈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을 매일 투여한 결과 괄목할 만한 항당뇨 작용이 눈에 띄었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어머니, 이거 크기가 엄청 큰데 외래종인 거죠? 아닙니다. 코끼리 마늘은 우리나라 토종 마늘입니다. 토종 마늘이요? 네네. 처음에는 이게 외국 외래종인 줄 알았는데 2007년도에 농진청에서 미국에서 토종 종자를 가져간 거를 반환시켰는데 거기 리스트에 코끼리 마늘이 있었던 거예요. 6.25 전쟁 때 미국이 가져갔던 코끼리 마늘 종자가 2007년 반환됐다는데 우리나라 토종 작물 코끼리 마늘은 이젠 K마늘로도 불리며 그 이름을 알리고 있다. 실제 코끼리 마늘은 기존 마늘에 비해 냄새가 심하지 않아 마늘의 섭취를 기피하던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으며 현재 일본과 영국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한다. 크기가 큰 만큼 그 맛 또한 더 알싸할지 궁금한데? 맛 한번 보실래요? 아, 네. 너무 궁금해요. 조금만. 처음에 되게 아삭아삭하고 식감 자체는 되게 네네, 식감이 양파 좋습니다. 먹는 식감이 나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근데 마지막에 약간 달큰한 맛이 딱 뒤에 받쳐줘서 되게 맛있는데요. 이거 네. 나중에 막 고기 구워 먹을 때 이렇게 편 썰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단맛이 느껴진다는 코끼리 마늘의 당도는 어떻게 나올까? 당도 측정기로 확인해본 결과 코끼리 마늘의 당도는 19.7 브릭스로 평균 11 브릭스인 수박과 16 브릭스인 바나나보다 당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때문에 일반 마늘과는 달리 코끼리 마늘은 생으로 갈아서 주스처럼 마시거나 샐러드에 첨가하는 등 활용도가 다양하다는데 8년째 코끼리 마늘 농사를 짓고 있는 구미순 씨. 그녀가 코끼리 마늘을 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제가 사람한테 좋은 힐링 푸드를 만들다 보니까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어요. 코끼리 마늘은 당뇨 완화에 좋다고 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좀 널리 알리고 싶어서 열심히 지금 한 8년 동안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평소 푸드 테라피스트로 활동하며 힐링 푸드와 식재료에 관심을 갖게 됐고 우연한 기회로 접한 코끼리 마늘을 직접 재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코끼리 마늘 수확에 일손을 보태던 제작진, 어느새 끝이 보이는 듯한데 고생한 제작진을 위해 건강 간식을 준비했다는 구미순 씨. 코끼리 마늘로 만든 잼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잼이라고 하면 굳이 단맛을 생각할 건데 코끼리 마늘은 건강한 단맛이라서 달지 않으면서 건강에 좋은, 당뇨에 좋은 마늘이라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설탕 같은 가공당 없이 잼 만드는 비법. 혈당 관리를 돕는 코끼리 마늘 잼. 먼저 단맛이 느껴지는 수국차 티백을 병에 담아 뜨거운 물을 부어 충분히 우려준다. 그 다음 껍질을 제거한 코끼리 마늘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찜기에 넣고 10분간 쪄주고 코끼리 마늘잼에 함께 들어갈 무와 사과를 손질해 믹서에 넣어 곱게 갈아준다. 10분간 쪄준 코끼리 마늘은 으깨주면 된다고 하는데 코끼리 마늘은 이렇게 으깨서 넣으면 식감이 좀 있고 뭐가 좀 씹히는 맛이 있어서 이렇게 하니까 더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갈아놓은 사과와 무를 냄비에 넣고 으깬 코끼리 마늘 그리고 곤약 가루를 넣어 함께 끓여주면 당 걱정 없는 코끼리 마늘잼이 완성된다. 단, 코끼리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어 하루 3알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 3년째 코끼리 마늘을 천연당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강희유 씨. 한 3년 전쯤에 제주에 있을 때 우연히 코끼리 마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접한 건 마늘종이었는데 그 마늘종으로 볶아 먹다 보니까 일반 마늘종보다 훨씬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끼리 마늘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깊이 알아보기 시작했더니 당뇨나 고혈압 그런 거에 훨씬 효능이 더 좋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쭉 코끼리 마늘 먹기 시작했어요. 먼저 손질한 코끼리 마늘을 전자레인지 전용 그릇에 담아 2분 30초간 돌려 익혀주고 양파도 함께 손질해 주는데 마늘은 아무래도 전자레인지에 익혀도 마늘 향이 강하게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늘 향을 양파를 넣어주면 좀 잡을 수 있고 익히는 과정에서 단맛도 더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2대1 비율로 섞어주고 있어요. 익힌 코끼리 마늘과 양파를 믹서에 넣어 곱게 갈아준 다음 마지막으로 완전히 식으면 얼음틀에 소분해 냉동실에 넣어 얼려주면 코끼리 마늘 천연당이 완성된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코끼리 마늘 천연당은 냉동실에 2주 이내 보관하며 요리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아, 진짜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 진짜 불편해 죽겠어, 아주. 아니 우리 또 과자를 먹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지금 몇 시? 아니 여보 나 어제 진짜 여기 다 묻었잖아. 나는 지금 여보가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야, 지금. 생활 규칙이나 시간 계획 뭐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항상 얼굴이 피곤해 있잖아요. 아, 이러니까 살이 찌지 우리가. 뭐예요? 잔치예요? 체질 정태가 좋아. 너무 맛있다. 여보 맛있긴 맛있다. 이게 배가 왜 이리 나왔냐 너. 배가 진짜 왜 저래? 남산만 해. 난 공개할 수 없어. 몇인데? 결혼할 때 40kg 아니었대? 우리 아내 같은 경우가 더 걱정이 되는 게 갑자기 쪘어요, 아내는. 항상 그냥 55 사이즈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77이 됐어요. 어떡해 지금. 많이 변화가. 아주 뭐 새로운 사람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저도 진짜 오래간만에 봤는데
재우 씨.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약 올리는 건 아닌데. 아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인연과 남편이 계속 집에 있으니까 이렇게 먹는 걸로 제가 풀었어요. 아, 왜 그러셨어? 자, 두 사람의 MBTI 코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정태 씨는 INFP, 잔다르크형, 배가영 씨는 ESTJ, 사업가형입니다. 이거 뭐 어떻게 많이 다른 거 아닙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네? 근데 두 분 이렇게 MBTI가 하나도 맞는 게 없는데 이 정도면은 너무 성향이 다른 거 아니에요? 모든 글자가 지금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의 성향은 아주 다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성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수치들이 좀 중요한데 지금 오정태 씨는 잔다르크형이기는 하지만 수치들이 전반적으로 다 높지는 않아서 아내와 좀 소통할 수 있는 면모들이 중간 지수들이 좀 보이는데 배가영님은 ESTJ인데 아주 강력한 ESTJ예요. 현실적이구나. 네, 그래서 이 잔다르크 형은 말 그대로 이상을 중요시하는 분이다 보니까 낭만, 뭐 로맨틱한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성향이신데 배가영님은 또 정확하게 사업가형이시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현실적이고 행동 가능하고 실천 가능한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시는 차이가 나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식당에 갔는데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머리카락 빼고 그냥 조용히 먹어야죠. 저는 그냥 그 자리에 바로 얘기하는 편이에요. 머리카락 나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F이신 오정태 씨는 이상주의자면서 또 평화주의자기도 해서 굳이 누가고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고 그냥 슬슬슬 넘어가고 싶은데 이제 배가영 씨는 키가 높으시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전되신 분들은 의사결정을 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랑 싸우려고 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옳게 안전하게 가는 게 맞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신기한 게요. 연애를 하잖아요. 네. 그럼 연애할 때 이미 뭔가 다름을 느끼지 않나요? 근데도 네. 이제 결혼을 하시고 계속 쭉 살고 계시는데 일단 연애할 때는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느끼긴 근데 느꼈어요. 매력을 느낀 거예요, 사실은. 다름의 매력을 너무 다른 게 느꼈구나. 이게 더 컸구나. 네, 남편 너무 느긋한 거예요. 저는 막 되게 빠릿빠릿한 스타일이거든요. 이 사람 되게 여유 있다. 정말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구나. 이런 남자 없다. 했는데 해보니까 그냥 느려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살아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결혼해서 보니까 너무 달라서. 갈수록 서로 안 맞고 싸움이 잦아지는 거예요. 육아면 육아지. 맞는 맨날 게 싸워요. 맨날 하나도 싸워. 아니 진짜 전문가님 이게 싸우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뭐 최근에 그런 계기가 뭐 있었나요? 네, 아니 바로 이 뱃살 때문이에요. 뱃살. 누구 뱃살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 예, 죄송합니다. 아니 뭐 이쪽이 더 많이 보이니까. 가뜩이나 서로 안 맞는데 요즘은 이제 저도 살이 막 10kg 찌다 그럼 얘기를 보니까 말아야지. 남편도 저한테 하고. 아내가 살이 정말 많이 쪘어요. 네. 그걸 저도 알아요. 그걸 저 때문에 쪘다고 하니까 이게 제가 이거 어떻게 참겠냐고요. 네네네. 자, 일단 두 분 진정하시고 그렇다면 뱃살 때문에 부부 싸움이 끊이질 않는다는 정반대 성향 부부의 일상 저희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하나, 둘, 셋. 아니요. 의외야. 무섭게 왜 그래? 솔직하게 해. 왜? 안 맞죠. 우리 너무 안 맞아요. 아내는 물이라고 하면 저는 기름이죠. 네. 맞네. 섞일 수가 없고. 아, 저렇게 해석이 되네. 또 살다 보면. 째려봐요.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 거야? 지금 몇 시인데 계속 자는 거야? 진짜. 밤에? 아이고 누가 먹었어? 애가 든든해야 잠이 와요. 여기는 이렇게 청소하고 있는데. 진짜 깨워야겠다. 안 되겠다. 여보! 지금 몇 시? 아니! 이게 뭐야 지금! 아니 여보 나 어제. 진짜 여기 다 묻었잖아! 잠깐만. 진짜 왜 이래? 애도 아니고? 내가 봐. 과자를 왜 침대에서 왜 먹니? 정말 나 못 살아. 나 어제 너무 늦게 자고 그래 여보 지금.
아 진짜 이게 뭐야 여기 침대에서 개미 생겨. 아내가 정말 싫어요 그런 거. 그런 거 싫어하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좀 아침에 일어났으면 싹 씻고 샤워부터 하고 조깅 같은 거라도 하고 좀 독서를 하던가 좀. 언제 따라왔어? 아, 왜 이리 따라와? 아 근데 진짜 좀 깔끔하게 진짜 대화가 하고 안 통해, 사시네. 대화가 안 통해. 야, 우리 집하고는 좀 많이 틀리네. 그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좀 계획적이고. 뭘 또 주섬주섬 넣으시는 거예요? 빼시는 거예요? 알았다고 규칙적으로 살게. 삶이 피곤했거든. 아니 뭐 들어가 버린다. 다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 어디야? 창고방이에요 창고. 아, 제 방입니다. 창고. 우와! 제가 다 만든 거예요. 예. 제가 유일하게 버린 방이에요. 상 하나 사줘요. 테이블. 아니, 아침밥을 드셔야지. 이도 안 닦고. 아니 밥은 또 언제 먹으려고 그래? 아유 배고파. 여보. 아 진짜 아니 여보. 또 과자를 먹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아유. 이게 다 지금 뭐만 주방에서 먹으라고 싱크대나. 싱크대에서 과자를 어떻게 먹어?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다 흘리잖아 여기다. 이걸 누가 청소하냐고. 여기 집에 있는 거 이거 다 버려야 돼 지금. 쓰레기를 왜 자꾸 모으냐고. 아니 여보가 청소를 좋아하는 것처럼 나는 이게 취미생활이야. 내가 왜 청소를 좋아해? 청소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지저분하니까 청소를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지저분하다고. 아 여보야 이거 작업할 때는 이게 진짜 예민하거든. 조금만 피해줘. 아침을 먹고 씻고 하고 일하는 거야? 먹는 거야? 자는 거야? 찍는 거야? 노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빨리 나와 씻게 씻고 밥 먹게. 아우 스트레스 받는다 이거 보고 있지. 여보 닦어. 야, 잠시만요. 자, 타임! 아니, 왜냐면 아침부터 깔끔 막 하신 게 막 닦고 청소하고 뭐 이런 건 다 좋은데 아침부터 저렇게 잔소리하고 계속 말을 하고 저건 매일 듣는 소리잖아요. 고통스럽죠. 요즘 문제가 심각한데 제가 볼 때. 아니 근데 이렇게 보면 치우시잖아요. 그럼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뭐 어지르고 뭐 흘리고 이런 사람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오정택 씨가 그냥 이렇게 나갔어. 그러면 잔소리 시작해도 되는데 계속 이거를 치우면서 먹으라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항상 어지르는 사람의 생각은 어차피 내가 치우려고 그랬어. 저 깔끔하게 치워요. 네. 진짜. 저가 어지르는 스타일인데 그거만큼 치워요. 안 치우면 나 그렇지. 쫓겨나요. 우리 아내 성격상 스트레스 풀라고 하는 거 아니야 같아. 근데 진짜 아니야. 근데 왜 해요? 그냥 내비두면 알아서 치우잖아. 아니 그러니까 내비둔 게 그 12시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미 이쪽 애들 방이랑 거실은 다 환기 청소까지 끝났어요. 근데 여기는 들어가면 공기부터 너무 달라요. 남편 방하고 안방은.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제가 그 안방 딱 가잖아요. 그러면 공기청정기가 막 돌아요. 진짜 그래요. 진짜 신기하대. 빨간 불로 막 돌아가요. 공기가 냄새, 이상해요. 네, 뭐. 공기가 이상해요. 내가 더럽긴 더러운가 봐. 결국 남편이 해도 제가 결국 두 다시 번 해야 손이 되고. 가게끔 계속 하게 되는 네. 거죠. 저는 이상하게 조급해요, 좀 마음이. 항상 뭔가 똑같이 맞게 딱딱딱딱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강박 그런 게 좀 있어요. 6시, 7시만 되면 눈이 딱 쪄져요. 그래서 그리고 항상 똑같은 행동을 해요. 뭐 화장실을 갔다가 세수 양치를 하고 뭐 따뜻한 물을 마시고 그게 똑같아요. 나는 그런 거 얽매이는 게 너무 싫어요. 뭐지? 뭐 손짓을 하신 것 같은데? 엄마 때문에 하루 종일 공부하거든요. 애들아, 뭐 먹고 싶어? 응? 떡볶이. 떡볶이? 알았어, 아빠가 떡볶이 시켜줄게. 응? 그리고 영화 한 편 볼까? 엄마한테 얘기했어? 엄마한테 걸리면 어떡해? 괜찮아. 주말에는 영화 봐도 되잖아. 어? 아빠가 틀어줄게. 아빠만 믿어. 알았지? 여기 나와. 아빠 아이들도 깔아줄게. 불안한 거야. 이거. 완벽하게 커버를 해주지 않거든. 별로 아빠가. 그리고 표정이 막 신나지 않아. 지금 막 걱정이 이만큼 쌓여 있어. 편안하게 봐, 애들아. 엄마한테 걸려도 아빠가 책임질게. 너희들 공부 많이 했잖아. 했어, 안 했어? 했지? 믿음이 안 가 지금 얼굴이. 보자. 로제지?
아 맛있겠다. 잘 있나? 어디 갔어? 정우야! 에? 어디 갔어? 이 아줌마 왜 이리 웃기냐. 정우야! 두둔. 여기 있으면 어떡해! 여보. 뭐 얘 이제 중학생이야. 아니. 이렇게 대낮에 TV를 보고 있으면 어떡해. 아, 아침부터 계속 공부하고 있었더라고. 빨리 일어나! 아빠가 돼가지고 아빠가 시켰지? 믿으라면서요. 말도 못하네. 아, 그래도 적당히 많이 애들이 봤어요. 왜 지금 여기서 응원을 보고 있어? 진짜 여보. 왜 이렇게 이불 깔고 푸대고 왜 이래 여보. 진짜 좀. 아유. 습관이야 공부는 여보. 공부해봐 다 까먹어. 애도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니까 이따가 보여줘. 나는 지금 여보가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야 지금.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어. 아 진짜. 내가 저 사람만 생각하면 당 떨어져. 막 흘린다고 싱크대에서 싱크대에서 먹어 저렇게 흔들면서. 정말. 얘들아 왔다. 뭐가 와? 아 여보. 뭐야? 왜 또 배달을 시켰어? 여보 좋아하잖아 여보도. 아 좋아하긴 한데. 건강식 그것도 스트레스요. 한 번씩은 이렇게 왜 입맛 먹어줘야 다시 아니 왜 배달을 시키냐고. 밥 애들이 먹으러. 먹고 싶다 했어 애들이. 우와 애들아. 어우 맛있겠다. 배고파. 어우 순대. 그러지 마. 자기 좋아하는 거 시키니까 아무 말 안 한 거 봐라. 그런 거 똑같은 거야. 너무 맛있다. 어머 얼굴은 배 쪽 났다. 예쁘잖아. 너무 맛있다. 우리 이래서는 안 돼 계속 여보. 응? 살 빼야 돼. 안 되겠어. 많이 드셔놓고. 아니 밥 먹다가 몸무게 된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야 그만 먹어야 돼. 정우치호만 더 먹고 자기는 그만 먹어. 나랑 이리 와봐. 아 제발 여보한테. 안돼 난 공개할 수 없어. 근데 밥 먹고는 잘 안 올라가게 되는데 몸무게. 아 그거 가리고는 왜? 난 안 되겠다. 아 올라가봐. 안 돼, 진짜 여보. 진짜 심각해 지금. 아이 그럼 몸무게를. 지금 최우 임신했을 때랑 똑같아 몸무게가. 나 60kg야. 최우 임신. 나랑 결혼할 때 40kg 아니었지? 어머. 많이 찌셨네요. 저 때 비하면 진짜 많이 찌셨네요. 나는 유지하고 있어 지금. 뭐야 나와봐 이게 몇이야? 110. 110. 어떻게 지금 어떻게 야 뛰어 운동해 뛰어. 야 아까 누가 떡볶이 먹자 그랬어? 아 누가 떡볶이 먹자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 아니 물론 이제 뭐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는 말도 있긴 한데 두 분은 맛있게 먹고 결국 티격태격 또 싸움으로 이어지네요. 그러니까 먹고 나면 항상 아내가 살찌는데 어떡하지 막 이래요. 남편 때문이야 막 이러니까 하루 세 끼에 간식까지 먹으니까 하루에 몇 번을 그러겠어요. 이러니 제가 이게 정말 피곤합니다. 저 피곤해요. 아니 저는 평생을 저렇게 잔소리하는 사람하고 안 살아봤거든요. 우리 집사람 잔소리를 안 하거든요. 우리 아영 씨 같은 분하고 살았으면 내가 어떻게 변해 있을까? 한 몸무게 한 48kg 정도 그렇죠? 유지가 저는 되죠. 빠지죠. 네. 아니면 그랬거나 많이 먹어서 한 100kg 돼 있거나. 저는 잔소리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저. 선배님 집에 안 들어가실 아니 저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부에게 가장 지금 트러블의 요소가 되는 건 피예요. 피가 워낙에 높으세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계획이 없고 정리하지 않고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긴 ESTJ니까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게 중요하니까 그 문제가 굉장히 힘든데 그것만 좀 해결하시면 나머지 것들은 크게 갈등이 아주 강할 거는 지금 없다고 보여요. 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촬영장 올 때도 오늘도 그랬거든요. 저희는 따로 와요. 왜냐면 저한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일이잖아요. 근데 남편하고 오면 이제 출발부터 다 틀어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따로 왔어요 지금? 그냥 따로 와요. 아예 따로 사는 사람처럼 그냥 따로 출발하고. 먼저 출발하고 네, 먼저 먼저 가고. 출발하고. 차를 각자 끌고 와요? 차를 각자 두 대로 와가지고. 왜 그래? 안 맞아요. 안 그러면은 아니 왜 일단
일단 일어나는 것부터 저는 이렇게 되게 이런 날은 중요해서 막 새벽에 5시 반부터 일어나거든요. 참 신기하게 사네. 부분마다 다 다른 거니까요. 그러니까 오정태 씨는 원래 한 뚱뚱했다고 했는데 배가영 씨는 10kg가 지금 쪘다고 했잖아요. 10kg면 그렇게 많이 찐 건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할 때랑 이제 비교하면 무려 20kg가 찐 거예요. 아. 그리고 남편도 원래 찐 게 아니라 정말 말랐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요? 네. 아, 오정태 씨 저렇게 말랐던 적이 있었네요. 다른 분 같아요. 턱선이 살아있죠. 근데 정말 오정태 씨 같은 경우는 살도 빼시고 헤어스타일 만약에 바꾸시면은 진짜 못 알아볼 것 같아요. 근데 저 때 언제쯤이에요? 저 때가 데뷔 신인 때예요. 그러니까 아내랑 이제 처음 만나서 연애할 때인데 몸무게가 68kg였고 그 허리 사이즈가 30인치였던 걸로 기억돼요. 네, 저는 이제 10kg 찐 게 다 이렇게 여기 한 군데 몰렸어요. 배랑 옆구리, 뒷구리살. 이제 뱃살 때문에 제가 옷 사이즈가 5에서 이제 7kg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살찌기 전에는 온 동네 돌아다니는 그런 아줌마 있잖아요. 엄청 돌아다니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몸도 무겁다 보니까 확실히 돌아다니기가 싫더라고요. 집에만 있어요, 요즘. 누구 보여주기도 싫고 마주치기도 그리고 싫고. 몸이 무거워요. 네. 아니,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보시기에도 부부의 뱃살 정말 심각한가요? 다들 보셨겠지만 두 분 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오정태 씨는 평소 배 모양을 보니까 평소 식습관이 정말 좋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배 모양을 보고 이게 찐 이유를 알 수 있단 말인가요? 네, 배 모양을 보고서도 어떤 성질의 그 지방이 쌓여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똥배형, 그다음에 바가지형, 삼겹형이 있는데 이 중에 오정태 씨 뱃살 유형은 윗배부터 볼록한 바가지형입니다. 그거는. 이게 왜 그러냐면 술, 기름진 음식,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로 쌓인 내장 지방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 삼겹형도 잘못된 식습관이 원인인데 내장 지방에다가 피하 지방까지 더해진 형태고요. 그리고 아랫배만 볼록한 이 똥배형은 불부정한 자세와 부족한 배 근육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뱃살 모양 중에 가장 위험한 게 뭘까요? 저는 오정태 배요. 바가지형 베개. 바가지형 배. 저는 이렇게 삼겹? 삼겹. 이게 뽀글뽀글뽀글한 거. 네, 두 가지 모양 다 안 좋긴 한데요. 더 심각한 모양이 바로 이 삼겹형입니다. 왜냐하면 이 삼겹형은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이 모두 꽉 들어찬 배일 때 모양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내장 밖을 둘러싸고 있는 피하 지방은 사실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근데 이 각 장기 사이사이에 끼인 이 내장 지방은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과 같은 이 대사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요. 네,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도 굉장히 높입니다. 근데 확실히 살이 찌면은 배가 많이 찌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배 중에서도 좀 아랫배가 좀 더 찌는 것 같거든요, 똥배가. 근데 이 똥배형은 좀 괜찮은 건가요? 안심을 해도 되나요? 어떤가요? 똥배형은 뭐 괜찮다. 다른데 다 마르고 배만 조금 나오고 괜찮다. 이게 다 틀린 말입니다. 특히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더 그런데요. 미국의 한 연구팀이 전 세계 65만 명의 기록을 연구를 했는데 여성의 경우에 허리둘레가 37인치 이상이면 이제 27인치 이하인 여성들보다 사망률이 80%가 더 높았다고. 그러니까 이걸 수명으로 계산하면요. 4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기대 수명이 거의 5년 정도 짧아진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엄마 이제 옷을 사드리러 갔는데 엄마가 몸무게가 50kg대예요. 근데 그렇게 살찐 것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바지 사이즈를 77 입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팔다리는 되게 말랐는데 배만 나오셨어요. 이렇게 거미형 몸매 있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거든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도 그런 체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자들은 나이 들면 들수록 그런 체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체중계에서 체중을 자주 재시는 것도 좋긴 한데 그것보다는 이제 줄자를 더 가까이 두시면서 둘레를 좀 대시는 게 오히려 더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정상 체중이라도 심지어는 BMI라는 체질량 지수가 정상이라도 허리 둘레가 두꺼우면 건강에 오히려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남성은 35인치, 약 90cm, 그리고 여성은 33인치, 85cm 이상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엄마 또 뭐 갖고 오냐? 여보, 진짜 이거 재봐야 돼. 자기 건강 문제야 지금. 혈압이 아니라 이건 뭐야? 당을 재봐야 돼 우리가. 당은 여보. 당이 높아. 탄수화물 완전 폭탄으로 먹었잖아. 나보다도
여보가 더 문제인 것 같아. 나는 원래 뚱뚱했고 숨을 못 쉬겠어. 여보는 갑자기 뚱뚱해진 거야. 숨을 못 쉬겠어. 여보가 진짜 문제라니까. 야, 봐봐, 엄마 봐봐. 지금 턱이 보이냐? 지금 달덩이 됐어. 지금 얼굴이 점점 커지고 있어, 네가 엄마. 아니, 깎아봐, 딸들이 커야지 왜 자기가 커지고 있냐고. 내가 여보랑 애들 키우다가 내가 지금 크고 있어. 야, 누구 때문에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는구나, 아영 씨는. 아니, 이거 안 아파. 가만 있어. 피. 127. 괜찮네요, 그래도. 많이 나오잖아. 봐봐. 많이 나오지? 121. 여보가 더 높잖아. 여보가 더 지금 위험하다. 나 당이 원래 높은 사람이야, 나는. 가족력이 있으니까 나보다 지금 더 높게 나오고 지금 걱정돼 죽겠네, 여보. 그러니까 우리 당 관리를 해야 돼. 진짜 해야 돼. 내 거 음식 뺏어 먹지 마, 여보. 여보도 먹지 말아야지. 여보도 마찬가지인데. 애들한테 우리가 그걸 물려주면 안 되잖아, 당을. 타임. 근데 지금 다이어트에 대해서 되게 얘기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혈당 관리까지도 해줘야 되는 건가요? 혈당 수치 괜찮은 것 같은데? 식후 2시간 혈당이 200 이상이면 보통 당뇨라고 하고요. 140 이상이면 당뇨 전 단계라고 하는데 지금 오정태 씨와 배가영 씨는 아직 127, 121이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괜찮은 상태에 있지만 배가영 씨는 당뇨 가족력이 있으시고 또 오정태 씨는 이렇게 또 내장 지방이 많이 껴있는 상태시니까 좀 관리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방아 혈색소 검사를 받았는데 그때 수치가 5.8% 나왔거든요. 당뇨병이 곧 올 수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괜찮을까요? 네, 사실 이제 뭐 혈당은 공복 혈당이나 식후 혈당이 잴 때마다 달라지는 변동폭이 좀 크기 때문에 당뇨를 진단할 때는 당화 혈색소라는 수치를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저희가 6.5 이상이 되면 당뇨로 진단을 내리는데 그 수치보다 낮다고 해도 안심하면 안 되는 게 5.7에서 6.4까지는 당뇨 전 단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당뇨가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단계다. 조심해라. 이 정도로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안심하시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당뇨가 정말 무서운 게 우리 장모님이 엄청 고통스러워해요.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막 그렇게 생활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조심했지, 여보? 뭘 조심해.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아니야, 그래. 샐러드 주면 하나도 안 먹고 어제도 야채 브로콜리 다 남겨놨더만. 이제 좀 괜찮아져서 요즘 또 까먹었어요. 여보, 진짜 여보 살 빼야겠다. 자기나 빼. 내가 자기 담배 끊으면 뺀다고 했지. 그럼 여보가 날 위해 먼저 해. 요즘 왜 뭐가? 계속 먹더라. 누구세요? 어머니? 또 오셨어, 어머님은? 아, 또 뭘 한 보따리 가져오셨구나. 내고 이고 그냥 오셨네요. 이거 또 뭘 갖고 왔어? 이거 봐보자, 여보. 뭘 이렇게 많이 갖고 오셨어, 어머니? 우리 아들이 좋아한 거. 이건 또 뭐야? 아내랑 나랑 지금 다이어트 하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머, 맛있긴 맛있겠다. 네가 좋아.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네. 다이어트 해야 돼. 아 다이어트 한다고? 아 그게 먹을 때 먹고 또 하면 돼. 어머니 좀 이러니까 살이 찌지 우리가. 체질 정태가 좋아. 저렇게 먹으면서 이러면서 누구 또 탓을 하는 거야, 살이 쪘다고. 먹는 건 자기가 먹으면서. 우와. 뭐 이렇게 많아요, 어머니? 아, 엄마 너무 많이 갖고 또 왔잖아. 잡채까지. 어머니 지금 살 빼야 되는데 이 사람. 예. 그러니까 항상 오실 때마다 반찬을 막 7, 8가지씩 항상 해오시니까 이제 저는 이제 몰래 기다리게 되죠. 어머니가. 저 먹고 채우고.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아니 안 먹었어. 안 드셨어? 그러면은 네가 좋아. 이거는 두고 계란. 어머니 제가 건강식으로 순두부찌개 끓여드릴게. 알았어. 응? 식사하고 가세요. 순두부? 응. 여보, 왜? 그 순두부 어딨어? 뭐가? 아니 나 또 순두부찌개 하얗게 끓인다니까? 하얗게 끓일 거지? 하얗게 끓여야 맛있지 순두부는. 엄마 내가 빨갛게 내가 따로 하나 또 끓여줄게 엄마 거. 이 청양고추도 넣어야 돼. 아니야. 여보 하얗게 이거는 맛있게 먹어야지. 여보랑 애들만 먹어. 아니라고. 아니 이게 끓이기만 봐봐 하면 돼. 봐봐 또
순두부. 하얗잖아. 아니 이렇게 먹는 거. 순두부는 무슨 죄야? 많이 했어. 조금만 해갖고 뚝배기에 탁 뽀글뽀글 해야지. 야, 그럼 양이 안 나와. 그놈을 절반 나눠갖고 네가 얼큰하게 해. 그러면 돼. 그래갖고 네가 먹으면 되지. 어떡하려고 그래? 아, 좀 얼큰하게 끓이려 그래, 여보. 맨날. 고춧가루만 넣는다고 다 얼큰한 게 아니야. 그만. 그렇게 많이 넣으면 어떡해. 고추기름 없잖아, 지금. 어떻게 하냐고, 지금. 아니 이거는 청양 순두부찌개인가요? 진짜 왜 그래? 장단점이 있어요. 하얀 어머니. 순두부도 참 담백하고 맛있지. 맛있고. 여기 넣으세요? 여기 가까운 데 놔야지. 엄마, 내 거 가까운 데 있어야지. 이거 봐. 밀어놨어. 내 거부터 먹으면 안에 게 먹을 수가 없지. 어? 그러니까 안에 거부터 먹어요, 엄마. 내가 양보했어요, 여보? 조금만 줘봐. 조금만 달래. 그래 이 맛이야. 괜찮죠 어머니? 좀 싱겁다. 그지? 정태 씨 보고 얘기하네요. 진거? 나는 좀 얼큰하게 주네. 봐봐, 여보. 정우야. 큰딸이 진짜 잘 안 먹거든. 잠깐 얘가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알았어. 누구 건지 몰라. 이거 어떤 게 더 맛있는지 평가 좀 해줘봐. 나 되게 쪼그매졌어. 굉장히 솔직할 것 같아요. 어떤 게 맛있어? 엄마께 좋아. 그렇지? 아 내 거 어떤 건지. 내 거 어떤 거야? 찐딸이지. 내 엄마구나.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이야. 아니 오정태 배가영 부부의 다이어트 과정이 순탄치가 않네요. 왜냐하면 이 시어머니의 정성과 손맛으로 만들어진 그 맞아. 반찬은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두 부부를 좀 이렇게 봐왔는데요. 오정태 씨가 좀 눈치가 없는 게 아내 요리가 맛없다고 막 하지 말고 좀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저쪽으로 가서 이렇게 몰래 자기가 좋아하는 뭐 다른 그 MSG 같은 거 쓱 넣고 뭐 이렇게 좀 방법을 좀 취하면 되는데 눈치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이제껏 그렇게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했었어요? 했는데 걸려요? 야, 이게 이 국물을 한번 드셔봐야 돼요. 이 밋밋한 국을 평생 먹을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 이거는 고통입니다. 아니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저라도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우리 애들도 결국에 아빠의 입맛을 따라가게 될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이제 두 딸이 자극적인 맛을 찾고 살찌면 어떡해요. 전 그게 걱정이에요. 근데 저는 두 분이 살이 안 빠지는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이제 짠 음식을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네. 뭐 짠 국, 간이 센 반찬. 근데 짠 걸 먹고 나서 밥을 먹으면 더 맛있어요. 그렇지. 발은 많이 들어가나요? 그렇죠. 탄수화물 광이 되게 쉬운데 거기에 더해서 또 수시로 과자 챙겨 드시죠. 또 아까 배달 시켰던 음식을 다시 되살려 보면 떡볶이, 튀김. 한마디로 이거는 다이어트하고는 거리가 먼 탄수화물 과잉, 탄수화물 중심 식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뱃살을 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간은 좀 덜해가지고 싱겁게 먹거든요. 네. 근데 빵이랑 이제 달달한 과자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네, 아까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려고 결심하셨잖아요. 네. 근데 밥 드시고 뭔가를 드셨는데 요즘 그런 거 많이 먹더라고요. 어떤 거 드신 거예요? 네, 이게 모유 유산균인데요. 다이어트에 이제 도움이 된다고 해서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먹으니까 화장실 가는 것도 수월하고 몸이 되게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유산균은 장에 좋으라고 먹는 거 아닌가요? 근데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나요? 그 모유 유산균의 정식 이름은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비에날 17이라고 하는데요. 비에날 17. 이 모유 유산균 비에날 17은 건강한 한국인 산모의 모유에서 유래한 그런 유산균입니다.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다이어트 유산균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모유 유산균이 뱃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되나요? 네, 유산균이니까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 모유 유산균은 오정태 씨와 배가영 씨의 고민인 이 허리둘레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한 대학에서 비만 및 과체중 그룹을 대상으로 12주간 모유 유산균 비에날 17을 섭취하게 했는데요. 평균 95.4cm였던 허리둘레가 90.4cm로 줄어든 것이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중과 내장 지방 그리고 체질량 지수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허리둘레가 한 5cm 정도 이렇게 줄었다는 건데 5cm면 허리띠 있잖아요. 그거 한
2칸 정도 되는 거죠? 2칸 되죠, 2칸 되죠. 네. 이거 빼기 정말 힘든데. 네, 맞아요. 여자들은 이제 더 해요. 아무리 정말 감추고 싶어도 이 뱃살, 옆구리살은 계속 티가 나요. 네. 그래서 친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물놀이 가면 튜브가 필요 없다고 하거든요. 이미 있으니까요. 제가 살이 찌기 전에는 이게 혈관 미남 소리를 들었어요. 얼굴 말고 혈관이요. 혈관이 두툼하니 잘 통했고. 예, 쏙 이렇게. 그래갖고 뱃살이 이제 늘어나니까 병원 갈 때마다 요즘은 혈압이 높다, 콜레스테롤이 높다, 혈당 조심해라. 맨날 그런 소리만 요즘 듣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이 뱃살을 빼지 않으면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인, 당뇨병 같은 혈관 건강을 망가뜨리는 쓰리고 질병을 모두 갖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허리띠를 2칸 줄일 수 있는 당당한 다이어트를 꼭 하셔야 됩니다. 당당한 다이어트. 뱃살을 빼고 당당해지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도 있고요. 당당한 다이어트는 허리 둘레를 줄일 수 있는 비법이 바로 당 조절에 달려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당당. 네. 나이 들수록 뱃살 빼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허리띠도 2칸 줄이면서 혈관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당을 줄이는 탄수화물 다이어트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탄수화물 다이어트는 사실 늘 들어와서 아 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게 봐봐요. 저희가 주식으로 쌀을 먹잖아요. 근데 쌀만 먹을 수는 없으니까 간식으로 가끔씩 먹는 떡볶이도 쌀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먹긴 먹어야죠. 먹어야죠. 근데 이제 탄수화물을 안 먹을 수는 없지만 대신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그런 탄수화물 대신에 조금 더 소화 흡수가 천천히 되는 그런 탄수화물로 바꿔주는 것도 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백미밥만 드시는 것보다는 잡곡밥으로 바꿔 드신다든지 또 단팥빵을 즐겨 드시는 것보다는 좀 호밀빵 같은 걸 드신다든지 또 너무 국수만 드시는 것보다는 요즘에 또 두부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대체해서 드시면 혈당치가 좀 천천히 올라가죠. 문제는 단팥빵이 맛있다는 거야. 아 정말. 특히 여성들은 완경이 지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하면서 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굉장히 잘 바뀌게 되면서 살이 굉장히 쉽게 찌기 쉬운 체질로 변하거든요. 만약 탄수화물을 먹었다면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지방이 되기 전에 배출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 모유 유산균이 탄수화물 흡수를 억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와, 탄수화물을 먹어도 흡수되지 않게 해준다고요? 말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모유 유산균인 비에날17은 탄수화물인 단당류가 흡수되기 전에 자석처럼 끌어모아서 큰 덩어리인 복합 다당류로 바꾸게 되는데요. 다당류가 되게 되면 세포에 쉽게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유 유산균이 탄수화물이 체지방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죠. 유산균은 변을 통해서 탄수화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게 되는데요. 실제로 12주 동안 쥐에게 모유 유산균 비에날17을 투여하고 대변을 검사해 봤더니 대변 속의 다당류의 함량이 대조군에 비해서 약 5배 정도 높은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변에서 나온 이 다당류의 함량이 높다는 것은 탄수화물의 흡수가 적게 되고 그만큼 배출이 많이 되었다는 의미인 거죠. 남편도 살이 찌니까 혈당, 혈압, 중성지방까지 다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남편한테만 맨날 잔소리를 했는데 이제 저도 살이 찌니까 혈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밥만 먹으면 졸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당이 뚝 떨어지고 이러다가 당뇨병 올까 봐 걱정이에요. 맞아요. 지금 두 분처럼 지금 당장은 당뇨가 없더라도 내장 지방인 뱃살이 많거나 이 당뇨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예비 당뇨 환자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혈당 조절 능력을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연구에서 당뇨가 있는 쥐에게 모유 유산균 비에날17을 10주간 투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혈중 인슐린 농도가 감소하면서 이 당뇨 증상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당한 다이어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오정태 씨 가족의 일상 보겠습니다. 어머님도 같이 이제 운동을 하시는구나. 너 이거 할 줄 아냐? 근데 되게 유연하시다. 그러니까. 할 줄 아네? 할머니 친구들은 못 온다. 뭐해? 뭐 하세요? 밥 먹고요? 밥 먹어서 이건다. 어머 어떡해? 다쳐. 어이구. 야, 이 연세 이거 진짜 잘하는 거야. 나 다리가 아파도 해.
며느리가 못 오네. 안 며느리가 내려가. 못 해. 너도 못 엄마. 난 언디. 맞아. 너 무리하면 이게 다칠 수가 있어. 여기 쫙 피고 해야지. 내 생각에 어머님이 몸에 비해 다리가 짧은 거야. 그러니까 닿는 거지. 시어머니한테 내 현실주의자시네요. 그럴 수 있어. 나는 다리가 길거든. 있나. 자, 이걸로 이제 운동이 안 되니까 엄마 진짜 운동하러 가자. 우리 밖에 나가자. 아, 나는 다 잡았잖아. 운동 다 되잖아. 아니, 이 그래도 둘이가 이거- 문제만. 이거 이제 스트레치. 둘이가 이건 스트레칭이고 본 운동하러 가자. 준비해 이제. 나가서 운동을 합시다. 운동합시다. 잠깐만. 이거 먹고 나가자. 그냥 운동만 해도 엄마 살 빠져? 아니 안 빠져. 안 빠지지. 잠깐만 해줘. 어머니 이게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유산균이에요. 드세요. 살도 빠지고. 이제 갑시다. 운동하러. 가자. 갑시다. 알았어. 자, 여기입니다. 여기야. 아니 여기로 왜 왔어? 운동하러 간다며. 내가 예전에 그 신곡 내고 노래 교실이랑 하루에 막 3-4군데씩 다녔잖아. 그래갖고 노래를 많이 했더니 살이 빠지더라고. 진짜? 내가 만보기를 갖고 왔거든. 만보기. 이거를 한 명이 노래 부를 때마다 이걸 차고 만보기 이제 개수 많이 나온 사람이 오늘 1등. 재밌게 운동하는 거야. 어디서 갑질이야! 일부러 더 움직이시는 거 아니에요? 만보기 때문에? 갑질이야! 뭐들이 대단하다고 갑질이야! 갑질이야! 뭐들이 특별하다고 나누고 베풀고 살피고 짝꿍들이 갑갑하지 말자. 자기 노래 제 노래니까 가수로 알아보네. 어떻게 100점이 나와? 자, 만보기. 몇이야? 147. 이거 많이 흔들어. 지금 안 돼. 노래 나오면 흔들어요. 네. 노래. 자, 출발합니다. 혼자. 살 빼. 어머님 너무 귀여우시다. 야, 많이 흔드시네. 요령 평범이다. 아, 이거 어머니 웃겨. 아, 와 힘들다. 513. 200 됐네. 이게 빼면서 200. 노래 불러 춤추라 정신. 또 이제 살 빼자, 살. 네, 오정태 씨가 말하는 운동이 노래 부르기였네요. 네, 이게 사실 가수들은 알아요. 네.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 한번 하고 나면 쭉 정말 너무 잘 알지. 쫙 빠지거든요. 제가 가수 활동할 때도 62kg 이상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수님들이 알잖아요. 이게 노래를 진짜 열정적으로 막 부르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유산소 운동 될 거고 기분도 좋은데 노래를 부르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정신 건강에도 좋고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또 먹는 것도 덜 먹을 수 있고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매일 밤마다 이게 밥을 뭘 좀 야식을 먹고 잘까 그냥 잘까와 맞아. 매일 밤 싸움을 매일 해. 밤 싸워. 매일 아, 싸워. 진짜. 어떡하지? 어떡하지? 네, 바로 그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바로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렙틴 호르몬인데요. 이 렙틴 호르몬이 뇌의 시상하부에 자극을 해서 우리 몸에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비만한 환자들이 오히려 이 렙틴 호르몬 수치가 높은 경우가 많아요. 좀 이상하시죠?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네. 수 있는데 이 호르몬 수치가 너무 높게 계속 분비가 되다 보면 오히려 이 렙틴의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뇌에서 먹지마 하는데도 우리 몸은 반응을 하지 않는 이 렙틴의 무반응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렙틴의 저항성이 엄마나 아내 그리고 백아영 씨의 잔소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왜요? 되는데요. 이 사실 이제 엄마가 공부 좀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더 하려고 하다가도 하기 싫고 나중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잖아요. 이것처럼 렙틴이 아무리 그만 먹어 이렇게 해도 우리 몸에서는 이제 그 말을 안 듣게 되는 거죠. 이 모유 유산균인 BNR17은 이 포만감을 느껴서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을 조절해서 식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모유 유산균을 먹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몸도 가볍고 화장실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가게 되고 아내도 이뻐 보여요. 그럼 모유 유산균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장이 민감한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면 복통이나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캡슐을 삼킬 때는 뜨거운 물로 삼키려고 그러면 잘 안 내려갈 수가 있어요. 아, 오히려? 네, 그래서 미지근한 물이나 아니면 그냥 적당히 차가운 물로 삼키는 게 더 전달이 잘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더 고를 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